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새 정부 어떤 모습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민주당의 대선 전략과 실무를 총괄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대변해온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송영길 총괄본부장 오늘 첫 순서로 연결을 해보지요. 송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밤잠은 조금 주무셨어요? 새벽 3시에 와가지고요. 네. 한 2시간 눈 붙이셨습니까? 네. 그래도 하나도 안 피곤하시죠? 그래요. 우선 캠프를 쭉 이끌어온 총괄본부장으로서 국민들께 첫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책임을 많이 느끼고 또 자신들이 지지했던 후보가 낙선했을 경우에 마음이 참 허전합니다. 일단 위로드리고 네. 후보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저희 당의 입장은 모두의 대통령, 편가르지 않는 국민 전체를 통합하고 아우르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 당선 유력 확정 이 최종 득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들리는 키워드가 통합이에요. 국민 모두의 네네. 대통령. 네.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도 섬기겠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네요. 캠프 분들도 그렇고 당선인도 그렇고. 그래요. 그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도 100%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그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실망이 됐는데 그렇지 않도록 전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득표율이 41.08%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담긴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저희들은 45나 50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 1여 4야의 대결구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명목은 야당이 4명이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40% 넘게 득표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자구도라는 점. 네, 특히 이제 바른정당은 여당이 일단 나오신 야당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예. 국민의당과 저희 당은 다 이렇게 분열돼서 치른 선거에 내리게 됐다는 것은 국민들의 간절한 정권 교체 열망이 표현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송영길 본부장도 계속 강조하셨던 게 과반이잖아요. 과반을 몰아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국정에 힘받아서 뭔가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반은 사실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걱정이 나옵니다. 이거 다른 당 도움 없이는 하나도 처리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려되시죠? 아니, 과반을 넘었더라도 국회 해산권이 없는 현 체제에서 20대 국회와 3년을 같이 이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연정과 협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50%가 넘으면 좀 더 그것을 대통령이 힘있게 좀 풀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지를 호소한 것이고 저희 내심으로는 마지노선을 40으로 봤거든요. 그러셨어요? 40이 넘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업무를 시작해야 됩니다. 문재인 당선인. 아마 조금 후에 8시 조금 넘으면 선관위에서 확정 발표를 할 겁니다. 방망이를 두드리는 그 순간부터 공식 대통령이 되는 건데 혼자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죠. 같이 일할 사람들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꾸려야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 비서실 인선이 단행되는 거죠? 비서실과 일부 수석이 아마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내정됐다. 이거는 확정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확정된 걸로 이미 보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냥 조심스럽게 조금의 여지를 남겨두시는군요. 임종석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보도들은 지금 나오고 있고 정무수석직에는 이것도 확인은 안 해주시겠지만 제가 질문은 좀 드리겠습니다. 정무수석직에는 전병헌 의원, 홍보수석 겸 대변인에는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내정됐다. 혹은 된 것으로 보인다.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는 어려우세요?
네. 그래도 제가 소식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뭐냐면 네.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네. 사실은 이 통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국무총리죠. 대통령 중심제에서 사실상 국무총리 역할은 통합 제일 중요합니다. 총리로 누구를 인선했냐. 일단 비영남인 건 분명하고요. 그렇죠? 이것은 뭐 네. 이미 문재인 후보가 후보 시절에 말씀을 하셨던 거니까 비영남인 건 분명하고. 그래서 이낙연 전남도지사, 뭐 전윤철 전 감사원장, 이용섭 전 의원 이름 등이 거론이 되더군요. 네. 총리는 오늘 중으로 혹시 발표가 총리도 되나요? 총리는 오늘 발표가 될지 안 될지 좀 하루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 하루 정도. 네, 그도 이제 비서실장 내정이 우선 중요하고. 예. 비서실장이 내정되면 대통령과 함께 상의해서 아마 발표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비영남 총리라는 어떤 그 통합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거론되는 세 분 중에 있습니까? 내정자가? 글쎄요, 그거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사실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래. 다른 기준이 혹시 또 있나요? 비영남이라는 건 말고도? 비영남이 이제 그 호남을 배제하는 거냐 또 이렇게 박지원 대표께서 지적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 비영남이라 그랬지만 호남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아, 호남 총리. 말씀하신 대로 전체 우리 대통령과 통합과 또 개혁을 같이 수행할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연정을 생각하면 국무총리를 타당 쪽 인사를 쓰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것도 나오던데 그것도 기준에 있습니까? 그게 시간이 워낙 없고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제1당이 총리를 맡는 것은 어느 후보께서도 대통령 되시면 그렇게 하겠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근데 저희 민주당이 지금 제1당인 상황이고 예. 내각 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각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총리는 결국 우리 당에서 제1당에서 나오는 게 맞다. 그것이 원칙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내각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다른 당과의 협치 차원에서 많이 기용하실 생각이세요? 구상이세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은 대통령께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총리가 내정이 되면 총리와 대통령과 협의를 통해서 총리의 강요 추천권들을 또 실제 실현되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의가 될 거로 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장관 하마평에만 오르시더라고요. 저는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의 자세로. 제안 와도 거부하시는 겁니까? 웃음으로. 예. 답변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만 궁금해서 당사자가 나오셔서 제가 여쭤봤고.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참 산적한 과제들 많습니다. 어떤 걸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대적 과제인 적폐청산과 공정한 대한민국 만드는 것, 그리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시겠다 했기 때문에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집중하면서 일을 하실 겁니다. 바로바로 100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속도감 있게 국민들에게 이 정권 교체가 실감이 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 공약이 헛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그것부터 처리하겠다. 예. 기대가 큽니다. 지지를 했던 국민이든 아니든 이제는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해야 되는 때니까요. 네. 송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국민들의 감사합니다. 이 염원 잊지 않고 끝까지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송영길 총괄본부장 만났습니다.
쭉 이끌어온 총괄 본부장으로서 국민들께 첫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책임을 많이 느끼고 또 자신들이 지지했던 후보가 낙선했을 경우에 마음이 참 허전합니다. 일단 위로드리고 네. 후보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저희 당의 입장은 모두의 대통령, 편가르지 않는 국민 전체를 통합하고 아우르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 다른 정당은 뭐 여당이 일단 나오시는 야당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뭐 국민의당과 저희 당은 다 이렇게 분열돼서 치른 선거에 내리게 됐다는 것은 국민들의 간절한 정권 교체 열망이 표현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송영길 본부장도 계속 강조하셨던 게 과반이잖아요. 과반을 몰아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국정에 힘받아서 뭔가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반은 사실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걱정이 나옵니다. 이거 다른 당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새 정부 어떤 모습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민주당의 대선 전략과 실무를 총괄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대변해온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송영길 총괄 본부장 오늘 첫 순서로 연결을 해보지요. 송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밤잠은 조금 주무셨어요? 새벽 3시에 와가지고요. 네. 한 2시간 눈 붙이셨습니까? 네. 그래도 하나도 안 피곤하시죠? 그래요. 우선 캠프를 우선 뭐 유력 확정 이 최종 득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들리는 키워드가 통합이에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도 섬기겠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네요. 캠프 분들도 그렇고 당선인도 그렇고. 그래요. 그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도 100%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그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실망이 됐는데 그렇지 않도록 전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득표율이 41.08%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담긴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저희들은 뭐 45나 50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 1여 4야의 대결 구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명목을 야당이 4명이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40% 넘게 득표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자구도라는 점. 네, 특히 이제